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에, 변수와 계산이라는, 챕터를 우리가 2장을 다뤘는데요. 원래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 3장도 2장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2장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나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강의가 한 장에 많이 몰려 있으면 좀 솔직히 다가가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좀 거북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그나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따로 뺐습니다. 따로 빼서 3장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변수의 개념, 그리고 변수가 저장되는 거, 그리고 변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호출하는 방법, 이러한 등등의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3장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데이터 타입 혹은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언어, C 언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나 C++이나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고요. 이건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hort가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는 2바이트고요. 이게 지금은 제가 자바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코드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캐릭터라는 거, 그리고 자바에서도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C 언어는 1970년도에 나왔다 보니까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1바이트였습니다. 근데 94년도에 자바가 등장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글도 이제 다 고려하고, 그리고 외국의 유럽 언어들도 이제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2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바이트로 인식을 하고, 이건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로 우리가 찍어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short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2바이트인데 이거는 역시 정수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거는 C 언어와의 호환을 위해서 나온, 그냥 자바에서 그냥 추가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nt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int는 봤잖아요. 그죠? 인테저의 약자인 게 int입니다. 이거는 통상 4바이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를 이제 저장을 할 때 디폴트 타입으로 기본형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게 바로 int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nt보다 훨씬 더 큰 조나 경단위의 그러한 숫자들을 정의하기 위한 롱 타입도 있습니다. 이거는 8바이트거든요. 8바이트라서 상당히 큰 수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아울러 실수를 나타내는 플로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4바이트짜리인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봤죠. 그죠?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도 실수를 플로팅 포인트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물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욱더 또 넓은 데이터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실수의 또 디폴트 타입이 바로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더블, 플로트, 롱, 인트, 쇼트, 차, 그리고 블린, 이런 것들이요, 이제 자바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DOUBLE 해서 이렇게 객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위에 데이터 타입들을 우리가 따로 적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따로 적어주지 않고 그냥 우리는 만약에 변수다. 그러면 A는 10 이렇게 하는 순간 동적으로 인터프리터가 컴파일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정수형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프린트 해서 타입하고 여기다가 A라고 찍으면 얘가 인트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도 클래스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인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동적으로 이거는 이제 스크립팅 모드에서는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 값이 저장이 될 때 데이터 타입 형태가 정해진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위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얘가 인티저 객체가 돼버려요. 클래스가 돼버려서 얘는 이 객체가 생성되는 곳의 메모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의 형태, 레퍼런스 타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자바에는 또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문자열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서 지금의 자바를 제가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트링 말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이다라고 해서 값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객체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 아마 지난 장에서 말씀을 3강인가 4강인가의 이론 시간에서 제가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지만 결국에는 파이썬 코드는 이렇지만 결국에는 객체로 만들어져서 얘는 주소를 저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은 근데 단순하게 A는 10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초보 단계고 아직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순수하게 여기에 10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장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 그때 강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서야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튼 이렇게 10이라는 인티저라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자 A라는 공간이 여기에 생기고 그죠? A라는 공간이 생기고 이 인티저 객체가 생겨서 여기 10이라는 값을 얘가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여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메모리 주소가 0x 100번지라면 얘가 100번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죠? 들고 있어 가지고 이 A는 이거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찾아가서 100이라는 걸 가지고 참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파이썬에서는 레퍼런스 변수라고는 하지 않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 문자열을 생성할 때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스트링 str 이꼴은 new string 해서 여기에다가 aa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얘도 역시 똑같이 여기에 뭡니까 str이라는 참조 변수 얘는 4바이트거든요.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AA라는 게 힙에 사용자 정의 메모리 공간에 이 new라는 연산자로 인해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서 이 주소를 가지게 돼 있고 이 str은 이 스트링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메서드, 멤버 변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문자열을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hello 이렇게 우리가 막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도 결국에는 string이라는 객체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부분, 주소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자바나 파이썬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다른 뭐 강사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자들은 책을 내실 때, 뭐, C 언어의 포인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소 부분을 다 없앴다. 자바란 언어는 없앴다. 파이썬이란 언어도 없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좀 제가 볼 땐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어차피 주소의 연장선에 있고 그게 단지 이렇게 참조 변수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 뿐 주소 값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 이거는 점점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더욱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의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3장 시작을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파이썬에서의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파이썬이 처리하는 자료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열 이 세 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정수는 뭐예요?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애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 아울러 인티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실수는 소수점 자리가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 이거는 이제 string, 뭐 하이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나 아니면 싱글 코테이션, 그렇죠? 콧다운표나 쌍따옴표로 이루어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을 우리가 문자들의 모임, 문자 요 H 요거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로 본다면 문자일 뿐인데 이게 합쳐져서 HELLO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수, 실수, 문자열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 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해봤죠. 타입 함수는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타입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크립트 모드에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쉘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타입에서 hello world라고 하면 클래스 객체라고 나옵니다. 그죠? 클래스 str이다. 이거는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타입 3.2 하니까 클래스 플로트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타입 17 하니까 얘는 클래스 인트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클래스가 붙었어요. 클래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한국말로 바꾸면요 설계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 아시겠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붕어빵 틀 있죠, 틀. 그죠? 붕어빵 틀이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언어들을 자바 같은 경우는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붕어빵을 막 찍어내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클래스라는 것은 설계도, 도면, 붕어빵 틀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객체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객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인스턴스라고는 말을 또 흔히 쓰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이죠. 그렇게 쓸 때 이 설계도만 우리가 볼 줄 안다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재료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계도를 볼 줄만 안다면 이 설계도가 나타내고 있는 뭡니까? 그 제품의 사이즈, 뭐 제품을 직접 만들 수가 있죠.
그에 대한 재료들만 있다면 말이죠. 설계도를 또 볼 줄 안다는 전제 조건 하라면. 그죠?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클래스를 한번 설계를 해 놓고요. 이걸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개념, 다양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뭐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제품군들을 이렇게 설계도는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의 제품에서는. 그죠?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이 설계도만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재료만 있다면 수없이 찍어낼 수가 있죠. 도면도 마찬가지고요. 붕어빵 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붕어빵이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붕어빵이 틀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밀가루나 아니면 팥이나 이러한 재료들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연탄불이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머니가 돌리면서 붕어빵을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재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내는 것들, 제품, 그리고 붕어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우리는 객체라고 불러요. 객체. 엄밀히 얘기하면 객체는 인스턴스보다는 좀 넓은 범위고요.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직접 할당되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특정 객체를 지칭할 때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 부분에 가면 우리가 나올 텐데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여기에 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하이라는 스트링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공통되게 그것들은 전부 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도 3.2가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 1.999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것도 역시 17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라는 설계도에 맞게끔 얘네들이 값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객체들이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느냐? 이게 바로 클래스라는 인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타입 함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엄밀히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알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 강의를 지금 이해하면서 본다면 충분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해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가 반복을 드리면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클래스 타입,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자동으로 그냥 인식이 됩니다. 코드도 치다 보고 치보고 쳐보고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거는 객체야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을 그만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반복의 중요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에는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든지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에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를 저장하여도 된다. 여기 다른인데 제가 또 실수했네요. 다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그 슬라이드다 보니까 예, 이걸 바꿀게요.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결국엔 찍으니까 헬로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메모리 공간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실행을 했을 때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돼서 얘는 X가 되고요. 그죠? X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3.2라는 플로트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3.2라는 그럼 주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스트링을 대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헬로우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헬로우가 만들어지고 이 X는 이 주소를 들고 있다가 100번지를 들고 있다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200번지에 생성된 이 헬로우를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를 찍어버리면 헬로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참조를 잃어버린 이러한 객체는 우리가 쓰레기 객체, 더미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거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OS 상에서. 알겠죠? 물론 자바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존재해서 쓰레기 수집과 이런 쓰레기 객체들을 다 수거해 가지만 파이썬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참조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상적인 경우에 개발자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냥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대입하는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자열과 숫자는 서로 구분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문자열 10과 숫자 10은 CPU에서 우리가 0과 1로 이제 우리가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데 CPU는 아주 중앙 처리 장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0과 1로 된 것을 가산밖에 못해요. 더하기 기능밖에 못합니다. CPU는. 감산 이런 거 못해요. 감산은 근데 강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 구조론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보수 개념을 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뭐 그러한 형태들을 배우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주 CPU는 단순합니다.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더하기만 합니다. 더하기만 해서 그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10하고 문자열 10은 아예 바이트 코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CPU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서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건 사용자로부터 무언가를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죠. 반환을 해주는. 그래서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반환하는 함수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라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55를 입력을 하게 되면 X를 찍어보면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었다. 그죠? 쌍따옴표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26 이렇게 숫자를 붙여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타입이 안 맞아서 계산이 안 되고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와 같이 input 함수가 반환하는 것은 문자열 55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또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고 싶다면 쓰는 함수가 있었죠. 많이 썼다 그죠? int 함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문자열을 실수로 변경해주는 플로트 함수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또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도 있어요. str이라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이와 같이 타입을 서로 일치를 시키고 연산을 해야 연산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같은 것끼리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나지 서로 다른 것끼리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CPU가 계산을 할 때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아주 근본에서부터 틀린 내용들이죠. 맞습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파이썬의 자료형 중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고자 한다면 이제 나오죠. 그죠? str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는 이거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요거 쉼표를 적어도 되고요. 플러스를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str이 없다면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str 써서 3을 문자열로 정수를 문자열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나는 3학년이다. 이때의 3은 문자열 3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여 파이썬에서는 정수 10과 10이라는 문자열을 비교하면 같지 않다고 나온다. 하지만 정수 10과 실수 10은 당연히 실수가 범위가 더 넓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 소수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넓지만 이거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물론 뭐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와 이거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요. 10과 플러스 10.0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20점이죠. 20.0이라는 형태,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바도.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고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인 이꼴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 제가 참 비교 연산자인 이렇게 해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인 이꼴 메서드를 이꼴이라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식과 문자열 10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자, 불린 값으로 false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정수식과 실수 10.0을 비교하니까 true다, 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수와 실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정수와 실수가 아니죠. 숫자와 문자열은 엄연히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입을 우리가 선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컴파일 단계에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무조건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문자열인데 이것들을 숫자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누구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문자열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떼버리고 숫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타입 일치를 시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지속적인 에러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제가 초반에 이 첫 장 여기에서 제가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타 언어들과 파이썬과 비교를 해드렸고요. 파이썬에서는 정수, 실수, 문자열을 하는데 특히 숫자하고 문자열하고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이론 시간 한 번 더 하고요. 우리 문자열하고 그리고 저 리스트라는 그러한 또 자료형이 있어요. 그거를 두 개를 더 이론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 출력 결과를 보지 않았다면 절대 카더라 통신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팀의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카더라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거기에 돈 틀어져 봐요. 금액이 틀어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프로그래머로서 자질도 없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납니다. 특히 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일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게 회계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래머들은 아니 어떠한 프로그래머들은 무조건 깐깐해야 돼요. 깐깐하고 아주 자기가 본 것만 믿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출력해보고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자기가 직접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경험이고 노하우고 카더라 통신을 믿지 않는 법이죠. 아시겠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파이썬에 대한 자료형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뭐 대략적인 거는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론 시간에는 이렇게 문자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연결한다든지 정수 간의 변환을 한다든지 반복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파헤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자열로 이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